네, 추리뷰 시간입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홈으로. 보드요? 브렌트포드. 네, 브렌트포드. 방금 브렌트포드 경기 보고 있지 않았나요? 네, 브렌트포드라고 하지 않았나요? 브렌트포드. 아, 그래요? 브렌트포드를 네. 이제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치릅니다. 네, 이게 좀 공교롭게도 네. 양 팀이 지난 시즌 맞대결 전적이 있습니다. 얼마죠? 브렌트포드가 이제 올 시즌에 승격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 시즌이 챔피언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리그컵에서 이 두 팀 만났었어요. 네. 당시에는 토트넘이 2대0으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1년 1월에 네.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양 팀이 헤드투헤드는 만난 전적이 너무 옛날 거라서 좀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난 리그컵 결과 정도만 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때는 토트넘이 이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양 팀의 매치 팩트를 좀 살펴보면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해리케인이 상대하게 되는 31번째 팀입니다. 그리고 해리케인은 앞선 30개 팀 상대로는 모두 득점 성공했구나. 득점 성공했죠. 네. 그래서 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만약에 또 득점을 터뜨리겠는데 요즘 케인이 사실 리그에서의 활약상은 조금 저조해서 국대에서는 괜찮거든요. 난 네. 솔직히 국대에서는 예전 케인 폼 좀 나온다. 한 80~90%는 나온다 생각했는데 다시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는 또 잠잠하더라고요. 좀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네. 아무래도 브렌트포드 상대로 득점 올리느냐를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최근 5경기에서 무승이었습니다. 네. 1무 4패를 기록을 했었는데,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1대0으로. 네, 그래서 46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1부 리그에서 2연승을 노립니다. 네, 브렌트포드가 시즌 초반에 흐름이 되게 괜찮았어요. 좋았죠, 초반에는. 연승이 없어요. 아스날 자꾸 이럴 리그에서 때도 연승이 없었어요. 무승부가 있고 막 이런 식이었구나. 아스날 이기면 다음 경기 무승부. 네. 이런 흐름이 있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리그에서 2연승을 노리게 되고요. 원정 성적이 괜찮습니다. 프리미어리그 6번의 원정 중에서 2승 3무 1패. 패배가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올 시즌 승격한 팀인데 6경기에서 지금 2승이다? 엄청 잘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무승부도 많고, 그리고 이제 패배가 적다는 점이 제일 좀 강조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팀 부상자는 브렌트포드 쪽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일단 토트넘 먼저 살펴보면 네. 로메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 지금 있어요. 현지 기사를 좀 보니까 일단 정밀 진단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로셀소 선수 역시도 근육 부상으로, 그러니까 당장 경기가 이제 내일 모레 치러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복귀는 양 선수 모두가 좀 힘들지 않을까. 브렌트포드가 좀 심각한데, 일단 다비드 라야 선수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좀 장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인 SNS 계정을 보니까 앉아서 좀 캐치볼하는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할 수는 없는 몸 상태고, 조슈아 다실바 선수가 엉덩이 부상으로 12월 중순에 복귀. 그리고 줄리앙 장비어는 십자인대 마찬가지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웨르겐센 선수도 근육 부상으로 12월 초쯤에 복귀 시점 조율 중이고, 크리스토퍼 아이엘의 햄스트링. 많다. 아이엘가 좀 장부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원래는 노르가르 선수, 리코 헨리, 그리고 세르지 카노스, 이 선수들이 약간 부상 의심이 있었는데 프랭크 감독이 이 선수들은 출전 가능하대요. 라고 언론을 통해서 또 컨펌을 해줬죠. 양팀 에이스, 이거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공격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12경기 4개의 골과 1개 어시스트, 그리고 리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슈팅 26개를 때리는 동안 유효슈팅을 10개를 했어요. 그리고 슛 정확도가 한 38% 정도를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10개 때리면 한 4개 정도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 공식전, 근데 이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공식전 3경기 무득점. 그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득점 올린 게 그 콘테 감독 첫 경기 비테세전. 그렇죠. 이때 이후로 그거는 지금 이제 득점이 컨퍼런스 리그 경기니까. 그래서 공식전 다 했을 때 지금 3경기째 득점이 없어서 근데 토트넘 경기 자체가 좀 답답한 것도 있었고. 답답하죠.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탓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냉정하게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케인도 아니라 손흥민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당연히 아이반 토니 얘기를 해야겠죠. 손흥민 선수보다 스탯은 조금 더 좋습니다. 13경기 4개의 골과 2개의 어시스트, 리그 기준이고요. 슈팅 31개 중에 유효슈팅 13개, 정확도는 42%. 손흥민 선수보다 약간 높은 수치예요. 최근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을 했었고, 페널티킥. 에버튼을 또 잡아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이반 토니 선수가 해줬고요. 예상 베스트 11은 저희가 좀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비교적 토트넘은 지난번이죠. 취소됐던. 그리고 이제 좀 쉽죠. 연기됐던이라고 해야죠. 연기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 번리와의 경기가 좀 예기치 못하게 연기가 되면서 폭설로 인해서 연기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금 당장은 좋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컨퍼런스 리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쉴 수 있는 텀이 길지 않았는데, 어찌됐건 번리와의 경기가
체력적인 소모가 없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주중에 있는 리그를 또 준비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무라전이 원정 경기도 했고 그 경기 패배가 선수들에게 미치는 4기에서의 안 좋은 영향을 조금은 그래도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이 경기 결과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어쨌든 그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경기를 어느 시점에 잡느냐. 그게 이제 컨퍼런스 도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좀 애매한 타이밍에 혼자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번리와 함께 이제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상에서의 조율은 토트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렌트포드는 부상자가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정적으로 좀 선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지난 경기 마찬가지로 은베모와 아이반 토니가 최전방 투톱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네. 말씀드렸었던 노르가르, 리코 헨리, 세르지 카노스가 출전 가능함에 따라서 라인업에도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선수들이 다 들어왔군요. 네, 그리고 골키퍼는 나비드 라야가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르난데스 골키퍼로 갈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 매치 포인트, 그러니까 좀 매치 포인트를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볼 이런 포인트, 관전 포인트,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기용되는 것이나 포지셔닝을 놓고 봤을 때 약간 기존에는 좀 포워드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냈다면 저는 조금은 미드필더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약간 그 느낌 받으니까 윙에서 이제는 살짝 메잘라 느낌? 뭐 정확하게만 그 용어는 뭐 쓸만한 움직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모우라라던가 이 동선에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손흥민에게. 그러니까 나는 윙포보다 약간 측면 미드필더 같다 해야 하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해리케인이랑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저는 손흥민 선수보다도 케인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더 많다고 봐요. 케인이 조금 더 살아나줘야 되고 리그에서의 득점도 이제는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토트넘 경기 보면 손흥민, 케인, 모우라 동선 정리가 조금씩 되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저는 동선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죠. 이제 한 3주 정도 됐는데 이제 이 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다. 교통정리는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로셀소가 일단 부상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은돔벨레와 알리는 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막상 2선에 물론 이제 3-4-3 형태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2선 자원이 뚜렷하진 않지만 2선에 당장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쓸 선수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3선 미드필더는 호이베르 스킵이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미드필더를 변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 누구를 1순위로 써야 될까? 진짜 애매하죠. 없어요. 콘테 감독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2선에서의 선수 기용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고민할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수비 라인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히나 뭐 무라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산체스 뭐 실수하는 건 뭐 하루 이틀 일 아니고 매일 하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아무래도 이 경기에서는 탕강가 선발 출전을 예상하는 해외 언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벤 데이비스, 로메로 탕강가. 그래서 이제 벤 데이비스 다이어 탕강가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니면은 뭐 벤 데이비스, 탕강가, 산체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탕강가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의견이 많고 탕강가가 이제 퇴장 징계 때문에 못 나왔었잖아요. 그 이제 아웃이 되면서. 그래서 아마 돌아왔을 때는 과연 이 수비적으로 약간 불안한 토트넘에 탕강가가 들어왔을 때 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앞서서 저희가 부상자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축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비드 라야라든지 크리스토퍼 아이를 꼽을 수가 있겠고 중앙과 측면 공격진은 무게감이 꽤 괜찮아요. 특히나 아이반 토니 같은 경우는 연속골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선수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포스트 플레이에 상당히 능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불안할 수 있는 토트넘 수비진에 좀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유닛이 된다. 근데 이거에 비교해서는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게 브렌트포드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랄로는 좋아하죠. 랄로 좋아하고 저 파카도 좋아합니다. 파카 그 코치스 보이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감독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본인의 전술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진짜 그 감독이 어떤 전술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사이트 꼭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나와요. 근데 예고 영상으로 하나 나왔었던 게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아는 축구를 한다고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리스크 없는 축구가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든 리스크를 안고 전진을 해야 오히려 그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축구라는 게 11대 11 똑같은 숫자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가 없는 전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브렌트포드의 리스크를 안고 싸우는 축구가
오히려 저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팀과 색깔을 이제 입혀가는 팀의 대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브렌트포드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중원에서의 압박이나 측면에서의 이런 공격 전개, 그리고 이 앞선 은베모라든지 아이반 토니 같은 좋은 공격수들의 마무리, 이런 게 결국 토트넘의 수비진을 상대로 상당히 저는 유효타를 많이 먹일 수 있다, 생각보다.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네. 콘테 감독이 이제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했다고 하니 얼마만큼 달라졌을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심은 조나단 모스, 대기심은 그레이엄 스콧, 그리고 VR은 피터 뱅크스. 네, 뭐 당연히 인스타TV 입중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네, 새벽에 뵙겠습니다.